봄을 맞이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도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시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이사를 가거나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요즘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게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여러 번 영상으로 다뤘고 또 최근에는 궁금한 점에 대한 Q&A 영상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전세 대출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추려서 다시 한번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월세나 전세로 이사 또는 독립을 하시려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소득이 없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무직이거나 소득이 있어도 서류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무소득자로 전세 대출을 받는 거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라에서 진행하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또 은행에서 진행하는 안심 전세대출이 있는데요. 이 둘의 특징은 전세대출 보증사가 허그라는 점입니다. 즉 무소득자도 허그 보증을 이용하면 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계약 전 가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심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은행원을 만나 간략하게라도 가심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금융사는 가심사를 도대체 왜 안 하려는 걸까요? 일단 금융사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와서 전세 대출이 안 되면 그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잘못입니다. 하지만 가심사를 한 뒤 계약을 하고 왔는데 대출이 안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분노가 금융사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유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심사 자체를 금융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심사를 꼭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과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최근 2개년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한 뒤 은행원에게 가심사를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동의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정도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면 추후 전세 대출이 안 나올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특약 문구를 안 넣어주려고 하는 임대인은 좋은 임대인이 아니니 계약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런 사소한 것도 안 해주는데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은행에 갔는데 무직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대출이 몇 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전세 대출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진행하는 보증사는 크게 HF, 허그, 그리고 SJ가 있는데요. 은행에서 가장 쉽게 취급하는 게 HF 보증입니다. HF는 진행 절차가 쉽고 간편한 대신 무소득자 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이 적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면 거의 대다수가 이 HF 보증만 안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득 또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을 가면 꼭 허그 보증을 통해 진행하고 싶다고 은행원에게 말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금액까지 전세대출이 되니까요. 신용점수가 낮습니다.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상의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회생, 미납, 연체, 워크아웃 등 특이사항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신용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나이스 768점에서 1000점, 그리고 KCB 805점에서 1000점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 5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나이스 630에서 767점, 그리고 KCB 665점에서 804점은 전세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신용 7등급부터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 대출은 진행이 어렵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 대출이나 상호금융조합인 새마을금고, 또 단위농협 등에서 진행하는 전세 대출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이 따로 있나요?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집, 가능한 집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리자면 일단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 안 됩니다. 위반 건축물 확인은 부동산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집값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집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집주인 동의가 가능한 주택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부동산의 집을 알아볼 때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 동의가 가능한 주택으로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하고 1:1 계약을 할 건데 전세 대출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부동산 앱이나 다양한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안 받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표준 계약서를 다운받아 서로 합의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나는 대출을 받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데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정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입니다. 전세 대출이 금융사에서 실행될 때 해당 돈은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을 송금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실행될 때 채무자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인출해서 통장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넣은 돈을 다시 인출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세 사기 걱정 때문에 요즘에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HF와 SGI의 경우 전세 대출을 진행하면서 해당 보증보험사로 별도 연락을 취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전세 대출과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반면 허그 보증으로 전세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진행하면서 반환 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이러한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도 내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할지 아니면 대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1년에 내야 하는 보증료는 달라지니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빌라는 전세 사기에 위험한가요? 전세 사기는 사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유는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시세가 5억인데 전세 보증금 5억에 들어갈 사람은 없겠죠? 그럴 거면 집을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 시세가 5억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빌라입니다. 어느 정도 세대 규모가 있는 주택들은 시세가 조사되기 때문에 시세와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이러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빌라로 전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택 시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근 부동산 3-4군데 정도를 돌면서 확인하는 방법과 온라인 사이트나 부동산 앱 등을 통해 매매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다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친인척 간의 전세 대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지 금융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자녀가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대출이 부모님에게 입금됩니다. 그럼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자녀에게 주면 은행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친척 및 인척관계에서도 전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친척이나 인척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타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체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에는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추후 확인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 재연장 불가 또는 대출 환수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오늘은 일반적으로 전세대출과 그 진행에 있어 궁금한 점들을 Q&A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도 궁금증이 전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궁금증을 영상 하나로 만들면 다들 지루해서 안 보지 않을까요? 전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증에 대한 댓글들이 또 많이 모아지면 따로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What you want? What you need?